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머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주목받는 글로벌 이벤트 중에 가장 큰 거라고 꼽으려면 네. 미국 대선이에요. 맞습니다. 11월에.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공화당 경선 두 곳에서 네. 압승을 하면서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게 벌써 우려되는데 네. 전 이 대목이 제일 들어요. 네. 다시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정상적으로 다 부과하겠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에 자동차 수출 많이 하는데요. 그렇으니까요. 이게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도 같은 전기차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점유율 2위 차지했습니다. 2위.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많이 팔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관세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네. 뭐 자동차 산업의 정말 악재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젠다, 오늘 주제는요, 이제는 서학개미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한 가지 이제는 특히 업종별 분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꼭 알아야 되는 주요 이슈기도 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는 선거라는 게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폴리코노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정치가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국이고, 네. 또 우리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 그러면 일단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본인의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거기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 노동자와 함께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계층을 공략하고 있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나온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의미를 좀 본다 그러면 일단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게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글로벌 기업들이 일단은 이제 미국과의 그 무역 장벽 때문에 사실상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부품 공장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EU도 그렇고요. 그렇죠. 일본도 그랬고. 근데 이제는 멕시코 통해서 무관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도 관세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는 과세하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집권했을 때 추진했다가 시행을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이걸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아 자동차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각 변동이 좀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환경 정책이라든지 뭐 친환경에 대한 산업들이 완전 다 바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국의 산업을 위해서 셰일 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그 석유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는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친환경에 대한 이슈는 싹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거 트럼프 행정부는 관심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기억 많이 나실 겁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막 집권하고 나서 대선 승리하고 나서 뭐에 투자할 것인가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때 나왔던 게 막 태양광, 그런 거죠. 예. 친환경, 대체 에너지. 뭐 예. 이런 그래서 거죠. 막 그 관련된 업종들이 막 주가가 막 떴단 말이에요. 네. 이거 완전히 이제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업종별 희비가 완전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대선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후보가 뭐 우리 미국 노동자로 우리 제품을 만들겠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네. 사실은 이 전제가 상호 호혜 평등 조약, 뭐 맞습니다.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딜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맞습니다. 다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어기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 될까요? 재집권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지금 이제는 미국 대선을 보면서 영화 더킹 아마 시청자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그 대선에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그 검사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운명이 예, 갈리는 예. 이런 영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서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영향 파급 효과 때문에 희비가 또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무역협회에서 최근에 이제는 리포트 보고서를 하나를 냅니다. 뭐냐면 트럼프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리포트를 내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를 꼽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딱 드러낸 것 같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될 것이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당연히 중국 경제에 대한 디커플링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심화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편적 아까 말씀하셨던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마디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트럼프 그 캠프에서 가장 불만이 이제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 유럽, 뭐 일본, 캐나다가 이제 멕시코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걸 완전히 이제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상 가격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정책에도 완전 변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간축법에 대한 철회 고려 이 부분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간축법이 만약에 철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그렇죠. 한때 이슈였잖아요. 너무나 우리나라 경제에서 와 저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 이러면서 막 말 그대로 뭐 자동차 산업, 배터리 산업 다 그냥 막 뒤집어 엎어졌는데 그렇죠.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협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결국에는 결론은 그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악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는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네. 2020년 당시에 중국 겨냥한 반도체 규제 강화를 네. 아주 공격적으로 펼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공격을 펼치면 이게 중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 산업이 우려됩니다. 네. 딱 이런 겁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그 정책을 수립했었을 때 아까 말씀한 거 있잖아요. 외교적인 것도 같이 봤단 말이에요.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 이제는 사실 치수법이 됐을 때도 뭐 말은 세게 했지만은 사실상 뭐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거쳤어요. 아니, 강력한 동맹들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그런 것과 약간 바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외교적인 어떤 고려가 아니라 자국이 무조건 우선주의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이제 추진했었을 때 그랬잖아요.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에 대한 신규 장비 투입을 못 하게끔 막았었습니다. 예.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예. 사실상 무기한 유예했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비가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규 장비가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특징, 외교적 역량 뭐 이런 거라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전혀 없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 이런 거 없다. 무조건 예외 없이 안 무조건, 봐주고. 예, 안 봐주고 무조건 간다고 지금 캠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의 이제는 많은 리서치 보고서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이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그 당시 2020년도에 인텔 그 낸드 플래시 부분을 그 SK 하이닉스가 인수했을 때 그렇죠. 지금도 솔직히 저는 좀 의아해요. 지금도 저는 이걸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모르는 뭔가 SK 하이닉스의 전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앞으로 예. 더 노골적으로 심해질 텐데 인텔에 대한 낸드 플래시 그 처리한 그 나가는 거를 그걸 인수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가 네. 왜 샀을까라는 생각 지금도 좀 의문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투자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게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유 뭐 끔찍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점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부분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이제는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의 사실상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젠다 47 읽어보셨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대부분에 해당돼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되면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반대로 네.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타격이 적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네.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거죠.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또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일단은 중국 쪽으로 이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투자 자금이 국내에 뭐 지금으로 보면 평택이죠. 네.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시선이 있어요. 예. 왜 중국 쪽으로 이제 투자가 못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 그럼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냥 자국 산업에 대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미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이미. 네. 예, 그래서 점점 줄여왔고 무엇보다 이제 사드 배치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사드 배치 이슈로 인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그러니까요. 타격이 심했거든요. 예, 상당히 오래 갔어요. 예, 오래 갔죠. 뭐 말 그대로 뭐 단체 관광 다 막아버리고 예. 이러면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줬었고,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빨을 드러냈던 부분,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압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무역 반절이 일어나고 외교적 그 분절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하는 것보다 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관점도 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쪽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영향을.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국 쪽으로 투자 안 하면 이제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사이를 중국 반도체 기업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이 있어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도 이제 존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부분 말고도 지금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2.0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주목할 만한 점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노믹스 2.0 주요 공약을 좀 본다 그러면 특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국 우선주의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상호무역 입법 공약. 이게 뭐냐면은 수입품에 대해서 무조건 관세 10% 매긴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국가에. 모든 국가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국에서 무역 보복을 일으킨다. 뭐 100% 관세 매긴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SNS에 써놨기 때문에 뭐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국 우선주의가 무조건 간다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중국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이제 박탈하겠다. 이게 정상 무역 관계가 뭐냐 그러면 이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국가 몇몇 국가에 대해 무역 으로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항구적이에요. 그러니까 퍼마넌트라고 해서 이제 항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런 어떤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자간 협약 정착 폐지한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이게 한 2천억 달러인데 이거를 이제는 이후에 배상 요구하겠다. 나눠서 하자. 네. 어? 그러니까 니네 문제도 되니까 왜 우리만은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상 또 에너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막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젠다 47.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걸린다 우리나라. 다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투자에 대한 그 범위를 좀 늘려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방금 표현에 나왔다시피 전기차 에 대한 그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의 보조금 폐지 이거 되면은 뭐 그동안은 우리 기업들이 가서 미국에서 만든 것만 보조금 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공장 짓고 투자기획 다 마련했는데 다 폐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하러 저기다 짓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투자 많이 했단 말이에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럼 IRA를 만약에 트럼프 공약대로 만약에 없애겠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보조금 없이 지어라 이거예요. 보조금은 안 주고 그냥 미국 와서 일단 지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보조금은 못 받고 사실 우리가 미국 공장에 세웠던 이유가 보조금 받기 위해서 간 건데 이 IRA 때문에 그럼 보조금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철회한다 그러면 보조금도 못 받고 거기에는 투자 금액도 늘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복잡해져요.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에서 그런지 머리가 진짜 빨리 돌아간 것 같아요. 그냥 자국 우선주의고 그럼 우리 자국에서 노동자들을 챙기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대국은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업들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또 수혜도 많이 입었고. 근데 이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재집권이 된다 그러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은 그냥 다 폐기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로 간다. 다 반대예요. 다 반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그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수혜를 입었던 업종들은 시비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다 접어야지. 이게 완전히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초반 기세로 보면 바이든 당선이 뭐 확실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뭐 선거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누가 좋다 안 좋다 이러시는데 둘 다 똑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둘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자국 이익주의는 똑같고요. 맞습니다. 중국 규제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입각해서 대표적인 게 칩스법이라든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상 가능하지. 그렇죠. 네. 예상 가능하게 가는 것과 맞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 이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왔으니 바이든 대통령이 돼서 네. 재선이 돼서 그냥 준비했던 대로 가면 네.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또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방지법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또. 네. 똑같지 뭐. 그러니까 뭐 내용만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자국 그래요. 이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다르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경제가 참 부럽다라는 게 지금 거의 뭐 무착륙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나라 미국. 지금 일단은 연착륙, 경착륙을 일단 착륙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하강된다는 조건인데 일단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게 다시 한번 뭐 무착륙 얘기도 나오고 물론 뭐 칭찬은 될 겁니다. 뭐 금리에 대해서 높아져서 금리에 대해서 계속 고금리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는 올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뭐 GDP 지금 보니까 3.3% 4분기에 성장했잖아요. 사실 3.3% 미국에서 성장할 때가 언제죠? 저 그런 볼 때마다 대단하죠. 네, 와 미국 경제 부럽다. 뭐 물가는 잡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 좋죠. 실업률도 좋죠. 실업률도 거의 말 그대로 완전 고용 상태죠. 그렇죠. 아 진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준이 욕은 먹지만은 역시나 연준이다라는 연준이 절반 이상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아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욕은 막 먹지만은 할 건 다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방향을 가고 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조를 좀 맞춰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증시를 좀 떠받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